횡성군이 강남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와 직거래 장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미술을 이용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영주시가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작업 안전지킴이를 발대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연구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초빙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노후된 여수산업단지가 혁신산단으로 도약합니다. 여수시는 3,500억 원을 투입해 연구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산시가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다.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에 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놀고 싶지 않을 만큼 놀아보고,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떠나보고, 또 다시는 못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일에 열심히 몰두해 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시작해 볼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이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을 맺고 본격적인 수도권 소비자 입맛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강 뚝섬과 반포 유원지에서 매달 첫째, 셋째 주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강남구와 영등포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와 직거래 장터 개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가치를 수도권에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서울 한강공원 뚝섬유원지, 한강문화장터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서 횡성군을 대표하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손쉽게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가공업체 22곳이 참여해 횡성군의 명품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7개 구청과 서울광장, 그다음에 강남고속터미널 등 직거래 장터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횡성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한우, 더덕, 찐빵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거점 진력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강문화장터는 지난 4월 4일 시작으로 오는 11월 16일까지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봄, 가을은 오후 8시, 여름철은 오후 1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미 지난해 한강문화장터에서 지역을 자랑하는 다양한 품목들로 총 1억 5,700만 원이라는 판매고를 올린 횡성군은 작년 대비 매출 10% 향상이라는 목표로 사은품 중정, 장터 알림 SNS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계획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내 시민들 호응도 참 좋고요. 우리가 또 횡성군에서 여러 농가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시민들 반응도 좋고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장사도 좀 괜찮게 되고요. 그리고 홍보도 또 좋고, 횡성군 이게 특산물을 또 알리기 위해서 참 아주 좋은 장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횡성군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서울 한강문화장터 이외에도 수도권 지자체와의 꾸준한 직거래 행사 추진을 통해 서울시 관악구청 외 6개 구청, 서울광장, 정부청사, 강남 고속터미널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지금 찰보리도 샀고, 이거 옹심이 이것도 맛있고, 행성 식혜도 먹었고, 이거 산삼도 지고 한 병 샀고. 내가 행성 거면 무조건 나는 아주 다 그냥 신임하니까. 더덕이 최고고, 한우가 또 맛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다 괜찮더라고. 오염도 안 되고. 사람들도 순진하고 좋아.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횡성 한우뿐 아니라 더덕 안흥찐빵을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축산물을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 축제인 횡성 한우축제, 안흥 찐빵축제, 횡성 더덕축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에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역 행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수도권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횡성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매 유통망을 넓혀갈 뿐 아니라 도농간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평창군이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면적이 넓어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명예감시관들이 지역의 자원관리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각 읍면별로 위촉된 33명의 명예감시관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단속 업무를 위해 내수면 어업법과 수상관계법령 등을 교육했습니다. 평창군은 면적이 광대해 평소 내수면 부서 공무원반으로는 불법 행위 단속 등 관리에 한계가 있고 야간과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했습니다. 명예감시관은 평창강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활동과 불법 어업행위 단속 등 자원관리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7월까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손으로 만들고 그리는 미술 작업을 접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의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달래고 외부와의 소통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소라 리포터입니다. 지난 30일 평창군 미탄보건지소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술 작업을 통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미탄면 등록 장애인과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10여 명이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저하된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마련했고요. 도예 공방이나 비누 공예, 미술 치료나 아니면 요리 교실도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올 수 있는 우울감이나 어떤 상실감 이런 걸 좀 해소하는 어떤 장으로 이렇게 소통 장으로 이렇게 마련하고자. 첫 번째로 진행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이름표 만들기입니다.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종이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이를 꾸며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름을 적는 것마저 어색해했지만 점차 작업의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작업은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평소 사용하지 않던 온몸 구석구석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녔을 때만 이렇게 색종이나 이런 거 접어봤지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즐거워요. 마음도 상쾌하고 아주 젊어지는 느낌. 그렇네요.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13년부터 평창읍을 시작으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료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면은 방림, 미탄, 대화면 순이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이들 지역 중 의료기관 수가 가장 적은 미탄면이 우선 선정됐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의료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탄 이제 보건지소에서 하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은 어떤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찌꺼기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미술 작업을 하면서 이제 몰입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되고 그런 어떤 긴장하는 게 이제 이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힘을 받게 될 거예요.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무기력감을 완화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처럼 다양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의 능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최근 농촌 지역의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주시는 전국 최초로 농작업 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농작업 안전지킴이는 농작업에 따른 위험 요소를 파악해 농업인에게 알려주고 응급처치 요령과 각종 재해 안전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날 농작업 안전지킴이 발대식은 위촉장 수요와 결의문 채택,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특강에 이어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 읍면별 5명씩 모두 50명의 농작업 안전지킴이를 선정해 영농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농작업 관련 분야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대성 청정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외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62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동시와 주식회사 대성청정에너지가 풍산읍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간 동지역에 비해 소외됐던 읍면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서 풍산읍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배관 4.3km를 매설합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풍산읍 주택과 상가 등 620여 세대에 저렴하고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시가 성장 동력 발굴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자발적 정책 연구 모임인 정책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매달 2번 이상 정기 모임을 갖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초빙해 연구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항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사업 발굴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정책기획단이 5월 1일 출범했습니다. 포항시 정책기획단은 경제산업팀, 문화관광 3팀, 지역개발팀, 복지환경팀 등 총 6개 팀 2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획단은 앞으로 행정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해 제안하고 이를 실무부서에서 검토 시행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인데요. 지난 1일 열린 첫 번째 정책 간담회에서는 대형 유통점 현지 법인화, 포항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시군 경계지역 누리전망대 조성, 해안 올레길 조성과 스토리가 있는 포항운하 만들기 등 총 20건의 정책과제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철강 경기 악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행히 KTX 개통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위기와 기회를 잘 활용해 20년, 30년 후 미래 포항 발전의 초석이 될 밑그림과 정책 개발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후된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여수시는 2025년까지 총 3,500억 원을 투입해 연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여수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선정된 이후 모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달까지 혁신산단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는 이어 혁신산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계획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오는 9월쯤 산업부에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혁신산단 조성사업은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경영과 생산 연구 지원을 통해 석유화학업종의 생산성 제고와 신화학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에서 열린 각종 전시, 기업회의로 인해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런 마이스 산업을 통해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지난해 유치한 국내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포함한 마이스 관련 행사는 434건에 1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122건에 12,000여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이 같은 마이스 행사가 대부분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려 박람회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 3월에는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그중 하나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보는 시민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사업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될 예정인데요. 생활 주변의 불편상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 사업이나 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 시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 사업, 시정 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 등이 그 대상 사업입니다. 제안된 사업들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공모사업 현장 방문과 제안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후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민관 협의회 회의 뒤 11월에 예산안에 편성됩니다. 오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소규모 투자 사업이나 시정 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 등의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사업에 제안된 총 31개의 제안서 가운데 12개 사업, 2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사업이 올해 예산 편성 사업에 채택됐는데요.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직접 예산 반영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천시가 최근 지하차도와 중앙분리대 등을 중심으로 화단과 화분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부천시 도로 곳곳이 꽃으로 화사해졌는데요. 부천시는 2017년까지 매년 다양한 꽃들을 식재해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내 지하차도 입구, 분홍 웨이브 페추니아가 지나가는 차량들을 반깁니다. 늘 혼잡한 부천로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부천역에서 원미구청 삼거리까지 820m 거리 양쪽 난간 위에 페추니아 화분 1,200여 개를 설치했는데 덕분에 삭막했던 거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현재 원미구의 경우 총 21곳에 꽃길이 조성됐는데 지하차도와 고가교, 주요 도로를 장식한 꽃벽과 가로등에 화분을 걸어 만든 꽃기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쉼터로 설치한 꽃동산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꽃은 주로 화려한 색상과 지속성이 좋은 페추니아를 활용해 화사한 도시 경관을 연출했으며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식재해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꽃길을 선보입니다. 올해 시 전역의 꽃길 조성 구간은 총 5.8km, 매년 확대해 2017년에는 9.2km로 늘릴 계획입니다. 시는 도로 곳곳에 꽃거리를 확대해 시 경계부터 도심까지 가로수, 띠 녹지, 꽃거리 등으로 이어지는 입체형 꽃길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족한 도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요즘 극장의 주 관객은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문화생활도 뜸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부천에는 영화와 함께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생활에 활력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영화 제작 기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정 노인복지관 강당, 조명이 꺼지고 청춘극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즐기는 어르신들,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영화에 빠져드는데요. 복지관 강의가 채 끝나지 않은 시간. 하지만 이날만큼은 강의보다 영화가 더 좋습니다. 청춘극장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어르신들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매월 두 차례 과거 추억의 영화에서 최신 인기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상영하는데 왠지 낯설고 어려운 문화생활, 청춘극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문화 충전소입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는
영화를 너무나 좋아해서 영화의 광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영화를 보러 다녔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화를 보러 갈 시간도 적고 해서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요즘은 오정 청춘극장에서 매달 2번씩 영화를 상영해 주셔서 최신 영화까지 보게 되어 너무 즐겁게 보고 있답니다. 좋아요. 저는 원래 젊어서부터 영화를 좋아해서 기공체조 중간에 빠져나와서 영화를 봐요. 화요일 날마다 있는 날에는 육에 참석 많이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 단지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영화 제작에 도전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부천 시민미디어센터의 부천 시니어 멘토스쿨, 일명 부시맨 회원들인데요. 평균 연령 70세.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은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꼼꼼히 콘티를 구성하고 콘티에 맞춰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또 서로 상의하며 차근차근 해내는데요. 어렵고 낯선 작업이지만 새로운 경험이기에 이 시간이 늘 즐겁기만 합니다. 소사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좀 몇 년을 배웠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또 다른 그런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잘 배워가지고 저에 대한 걸 한번 남기고 싶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사진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뭐 가정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의 스토리라든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이제 뭐 남한테 보일 수도 있고. 한편 어르신들이 제작한 작품은 올 연말 부천 시민 영상축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영화가 있어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는 어르신들. 영화를 즐기고 영화에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2015) 창덕궁 달빛 기행이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창덕궁 일대에서 열립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은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 일환으로 특별한 시간대에 궁궐에서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밤 8시에 창덕궁 정문인 도남문으로 들어가서 인정전, 낙선제 후원을 돌아 나오면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연의 순리를 존중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빼어나게 표출한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됐습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에 오시면 야간 기행뿐 아니라 전통예술 공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창덕궁 달빛 축제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 해운대에서만 볼 수 있는 테마축제, 해운대 모래축제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최됩니다. 지난 2005년 에이펙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첫 걸음을 뗐던 모래축제는 이제 해운대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에는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 샌드보드 페스티벌, 해양 레저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들이 있으며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모래조각을 전시하는 세계 모래조각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자갈치 시장, 광안리, 태종대 등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어 관광도 즐기고 부산의 싱싱한 회도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땀 흘리며 찾아간 어느 버스터미널에 승차권 무인 발매기. 어라? 그런데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 열심히 일한 자동 발매기, 오늘은 하루 쉽니다. 그런가 하면 한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는 이런 안내글이 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장이 났다는 건데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 괜히 피식하게 되죠?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짜증 대신 웃음을 줄 수 있네요. 늘 가까이 있어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